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요소를 다뤄봤었는데 운의 흐름이 어떤 형태로 이제 실제로 간지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쭉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과 운의 어떤 요소에서 제일 먼저 그릇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타고난 사주 간지가 되겠죠. 사주 간지의 모양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그릇이 그어지고 여기에 어떤 운의 흐름이 섞여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그릇과 운. 이 운은 결국 뭐냐면은 그 시기의 행위, 습성, 환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기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봄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봄이 왔다. 그럼 봄이 오면 누구든지 바빠지죠. 우리가 하루에는 아침이 봄의 기온 같은데 누구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옷을 입고 단장을 한다는 거죠. 단장을 하니까 그러한 행위적인 요소가 동시에 어떤 기운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오는 결과가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과 결과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이 나무날 태어났다. 자, 오행적으로 갑을 태어났는데 태어난 계절이 여름에 태어났다. 4.5미에 태어났다. 이 4.5미에 태어났을 때에 여름에 나무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물의 기운이 이 운에서 잘 오느냐 오지 않느냐 운에서 물 기운을 만나면 만난 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만나지 못한 대로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사주에서 그 사람의 그 운의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심한 경우에 표현적으로 굉장히 심한 것도 많습니다. 여름 나무가 만약에 물하고는 정반대편의 계절이 되는 여름을 만났다. 여름에는 이제 우리처럼 물은 다 증발해버려서 지상에 자기 성질을 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꾸 말라버리죠, 그죠? 그럴 때에 그처럼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매 한 가지다 이런 표현도 하고 생불이다. 살아도 죽은 거나 똑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저 수족관에 가면은 보면 빨리 안 떠낸 고기 밑에 있는 게 있죠, 그죠?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만큼 운의 흐름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이나 고충, 세월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 하나가 우리가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어떤 걸 거칩니까?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결실을 맺어서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름에 쭉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름에 어느 정도의 뜨거운 기운을 겪어야 도리어 어떻다고 해요? 가을이 오면 결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결실이 좋죠. 그래서 어떤 운도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드러난 형태는 어떻다고 해요? 힘이 들지요. 당연히 힘이 안 들겠습니까? 여름에 물도 귀한데 나무가 막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잎도 자라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오겠죠. 그러나 여름에 적당한 열기 속에서 결국 생명력이 더욱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야 가을에 좋은 결실이 결국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운의 해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나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쓰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태어난 계절과 그 사람이 가지고 타고난 태어난 날의 기운 이런 것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 또 그 관계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름에 나무가 났다. 그러니 우리가 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당장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것이 어떤 인자가 필요한 것이냐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 자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편을 다룰 때 했듯이 마비성 질환, 마비성 인자를 주는 게 주로 괴강이라든지 백호대살이라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을 운에서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갑진이다 이러면 갑진이 백호대살에 해당하는데 누구든지 타고난 팔자가 어떤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든지 간에 이런 대운을 만난다. 계묘, 갑진, 을사, 병호 뭐 이런 대운이 흘러간다고 합시다. 이런 간지일 때 여기에 있는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는 무엇을 해? 운에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인자가 된다는 거죠. 운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작이 굳어지고 여러 가지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즉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마비성 인자가 인체에서도 그렇게 마비, 동작 둔화를 만들어내지만 운에서 그런 운을 만났을 때 그때 항상 운명적으로 뭔가 큰 변수가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장이 멎을 일이라는 뜻은 우리가 되게 좋을 때 심장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네? 좋아가지고 죽겠네 소리까지 하죠. 좋아서 죽겠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못하면 심장이 멎는 듯한,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심장이 멎죠, 그죠? 그런 어떤 운명적으로 큰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이런 운 자체의 모양새에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운 자체의 모양새에서 오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축, 오미 이런 글자들은 잘 보시면은 자하고 축의 어떤 시간을 만났다. 그럼 자시는 몇 시입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죠. 축시는 몇 시입니까?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죠. 새벽 1시에서 3시. 그럼 요 시간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어둡죠.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동작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그 나무 담장 넘는 사람만 빼고는 전부 동작이 다 더뎌지죠. 그죠? 나무 담장 넘어 다니는 그 직업은 엄청나게 빨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무 담장 넘는 사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어떻다고 해요? 다들 동작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눈에 잘 안 비니까 더듬거린단 말이죠. 더듬거리며 사는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더듬거리며.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뭘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자나 축의 시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지연된다는 거죠. 지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지연이 잘 돼요. 자년, 축년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오년미년도 마찬가지로 오시는 언제입니까?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죠. 그래서 한참 더운 기운이 몰려 있어서 우리가 논에 농사를 짓던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더워서 그늘에 가서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 그래서 너무 더워서 일의 효율성이 없는 상태. 일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땀이 쏟아지니까 일을 하면.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인데 이때도 모든 것이 너무 뜨거워져 있는 상태, 더워져 있는 상태라서 일의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그 운의 어떤 요소 중에서 특성이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개강이나 대코 대찰이나 또는 이런 자축옴이라고 하는 인자들이 왔을 때는 동작이 둔화되고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큰 변화의 인자로 많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타고난 그릇에 의해서 봄에 난 사람은 대체로 어떤 기운을 만날 때, 가을의 기운을 만날 때 대체로 원만한 발전이 오고, 또 가을에 난 사람은 대체로 봄 기운 만나고, 겨울은 추워서 여러 가지 해로움이 생기니까 따뜻한 여름의 기운을 만날 때, 또 여름에 난 사람은 대체로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니 차갑고 시원한 기운이 올 때 대체로 발전 번창이나 운의 흐름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우리가 격국용 신행이라는 설명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은 아까 여름 나무 그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한번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명적인 특성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는 대체로 남자는 어디에 속하고 음양으로 따지면 양에 속하고 그죠. 양에 속하고 여자는 음에 속하죠. 그죠. 음에 속하죠. 그래서 양과 음의 큰 특성을 남자와 여자로서 이렇게 잘 구별되는데 운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음양을 따져보셨습니다만은 인오술 우리 앞부분에서 수업을 했었죠. 삼합할 때 인오술이 범말개가 항상 무리지어 다닌다 했죠. 무리지어 다닌다.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해묘미는 또 무리지어 다니는 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 원숭이지용, 그 다음에 뱀, 닭, 소 이렇게 속하는데, 자, 이 글자들은 글자 자체의 음양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한 음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에 의한 음양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글자들은 어떤 걸 만드는다고 합을 이루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범말개는 모여서 불기운을 만들고, 돼지, 토끼, 양은 대체로 나무의 기운, 그 다음에 신자지는 물기운, 뱀, 닭, 소는 금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목과 하는 봄과 여름의 기운이라 했죠. 그 봄과 여름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항상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범말개는. 그래서 범말개나 돼지, 토끼, 양의 인자는 대체로 양에 속하는 인자입니다. 양. 그 다음에 신자진이나 사유축, 원숭이지용, 뱀, 닭, 소는 대체로 음을 만들어내는 작용력을 합니다. 물론 순서에 의한 음량이 다 다릅니다. 원숭이가 다르고 용이라 다 다른데 이 세 글자는 궁극적으로 어느 쪽을 물기운이나 금의 기운을 잘 만들어요. 물기운이나 금의 기운은 가을이나 겨울에 차갑고 어두운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남자가 범말 개띠해나 돼지, 토끼, 양띠해를 지나갈 때는 누구든지 양의 해를 만났죠. 양을 만나면 짝이 잘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짝이 잘 안 되죠. 양이 음을 만나야 좋겠죠. 그죠? 양이 남자가 여자가 남녀를 갖다 붙여 써놓은 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계집녀? 남자. 네. 그렇게 남자 여자가 붙어 있으니까 뭐 어떻단 말이라요? 좋다 해놨죠, 그죠? 예. 그렇게 음양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뭘 하느냐? 생산을 해요. 양과 양끼리는 남자와 남자끼리는 생산을 못 한다니까요. 그 다음 여자와 여자끼리 생산을 못 하죠. 예. 근데 남자 여자가 짝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이루어내죠, 그죠? 생산. 즉 생산적인 상승을 이루어주는 것은 양이 음을 만나고 음이 양을 만나서
조화를 가질 텐데, 남자가 올해가 말띠해죠, 그죠? 말띠해. 내년에 양띠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양띠, 말띠의 인자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운의 고정적인 요소가 됐지만, 말과 양은 더디게 한다 했죠. 뜨거운 기운이 많아서. 그래서 더디게 하는 속성과 동시에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말과 양은 대체로 나무와 불기운을 활발하게 만들어낸다 했죠. 그러면 남자가 양에 속하는데 양의 해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자는? 고달프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고달프게 살아요. 그래서 이 말띠해나 양띠해는 대체로 남자들이 열심히 고달프게 일을 해서 여자를 먹이 사려든지 거들어주든지 돕는 형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여인이 대체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죠. 여인이 뭘 만나니까? 양의 기운을 만나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이 돈이 좀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내가 덕볼 일이나 혜택을 입을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음이 뭘 만났으니까? 양을 만났죠, 그죠? 양을 만났으니까. 자, 내가 운이 없다. 운이 없어서 자꾸 뭘 하면 돈이 자꾸 들어가더라는 거죠. 돈이 나가버리더라. 그런데 남자는 이 시기에 어떠냐? 자, 남자가 양이 양을 만나가 짝을 못 지었죠. 짝을 못 지우니까 남자가 돈이 나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저것 했는데 여인은 뭐냐? 오빠가 돈을 빌려줬다. 아버지가 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나간 걸 또 돌리고 해서 빚진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긴 분명 안 좋은데 무엇의 뜻을 얻었다? 음이 양의 뜻을 얻었으니 오빠가 내 돈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쉽게 풀어나갈 만한 도구가 주변에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음양의 운을 가지고 우리 따져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남자가 어떤 운을 만나면 원숭이, 쥐, 용, 뱀, 닭, 소를 운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손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손재수 들었을 때 돈 많이 빌려가지고 그것도 메꿔 여면 됩니다. 빚진다는 건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빚을 못 내고 박스를 들고 역 앞에 가가 앉아있더라고요. 빚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큰 대세적인 음과 양을 짝을 잘 지우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빚을 얻어 쓰기도 좋고 빚을 얻어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려운 걸 잘 풀어나가더라는 거죠. 빚이 엄청 많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죠. 재벌이라고 해요. 그러나 빚은 아무나 내느냐 이거예요. 아무나 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 음양의 큰 뜻을 얻고 있을 때는 어떻더라고요. 내가 돈이 막 나가고 사실은 파산을 하고 똑같죠. 그죠? 빚을 엄청나게 준다는 내용상 파산이잖아요. 파산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파산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빚이라도 내어서 그것을 돌려서 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결국 어디서 오느냐면 큰 음양의 조화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띠해나 양띠해 이럴 때에는 대체로 여자가 양의 뜻을 얻었기 때문에 주변에 득볼 일이나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는 돈을 벌기는 버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때 운이 좋다는 거예요. 버는데 무엇과 무엇의 조화를 가져요. 양과 양끼리 억지로 맞추어서 목적을 이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손발이 바쁘든지 밤잠을 설치든지 밥 먹는 시간을 놓쳐가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음양만 가지고 물론 또 이걸 또 세분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적용되겠죠. 적용되는데 교양적으로 우리가 저렇게도 생각이 되는구나. 그만큼 뭐냐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오행적인 특성도 가지고
음량적인 특성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합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삼합이나 육합이나 이런 합이라는 거죠. 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궁합할 때도 합이 있다 이러죠. 그 합에 의한 변화 요소로서 타고난 그릇에 계속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음량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남녀를 쪼개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정없이 어렵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음량의 원리만 가만히 보면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량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흐름의 변화만 읽어주면 된다 했죠. 어떤 아이가 실컷 울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뭘 점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이내 그칠 것이다. 그죠? 그걸 점칠 수 있죠. 그게 음량순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이 참 힘들었다. 지갑이 텅텅 빌 정도가 됐다. 이때 반자는 도지도입니다. 다 비어갈 때 되면 또 채워지는 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자연. 그러니까 좀 너무 넉넉하게 들어왔다 이러면 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순환 원리니까 자기가 자기 점칠 때 어려운 사주팔자 막 분석 안 해도 이 운동이란 찾다가 기울였다가 이게 보름 달을 한번 봐주시죠. 달이 어떻게 삽니까? 찾다가 이지러졌다 다시 또 차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찾다 이지러지는 과정이 순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다음에 미년도 오고 미년 다음에 뭐 와요? 신년 오죠. 신년 다음에 유년 오고 유년 다음에 술년 오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제가 합에 의한 음량으로 묶어놨지만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자, 요를 거꾸로 이런 데 내려가면 남자가 오히려 또 득볼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음량 관계만 우리가 간단하게 따지더라도 변화의 요소나 인자라는 것은 오래 힘들면 1년만 참아보고 1년 더 참아도 안 되겠다 그러면 1년만 더 참아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 문제는 거의 다 무난사로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더 내용적으로 보충을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